어머니, 제가 평생 모신 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은정의 절규가 응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옥자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십수년간 극진한 효도로 알려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은 나영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니가 어머님 명의로 보험을 들어 수십억을 빼돌렸어요. 그 순간부터 완벽했던 가족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68세의 옥자 여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작은 식당 하나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 강남에 작은 빌라 한 채와 경기도의 땅 몇 필지를 장만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대단한 재산은 아니었지만 옥자에게는 피땀으로 이룬 평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녀의 재산은 시가 15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말년의 삶을 정리하며 옥자는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의 아내 은정은 그야말로 모범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렸고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옥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침을 맞으러 병원까지 모셨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은정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아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제 아이들의 할머니시잖아요.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그런 은정을 보며 옥자는 늘 흐뭇해했습니다. 이 며느리라면 자신의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민호의 아내 나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절에도 친정을 먼저 가고 시댁에는 간단히 들렀다 가는 정도였습니다. 나영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의 시댁은 옵션이에요.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 말에 옥자는 속이 뒤집혔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둘째 아들의 말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영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게 무슨 유산이냐고. 지난해 여름, 옥자는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로 완치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옥자는 자신의 죽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동안 은정은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왔고 밤새 옥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은정의 그 말이 옥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퇴원 후 옥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은정에게 물려주기로. 법적으로는 아들들이 상속자였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며느리들이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은정에게 모든 살림을 맡기는 사람이었고 둘째 민호 역시 나영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은정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자는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은 장남 민수와 그의 배우자 은정에게 전부 상속한다. 그렇게 쓰인 유언장 초안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나영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언니 얘기인데. 나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어머님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요. 10년 전부터요. 그것도 만기 때 수령인이 언니로 되어 있는. 옥자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은정이가 왜 그런 걸 하겠어? 하지만 나영은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험증권 사본들, 은행거래 내역들. 모두 나영이 사비를 들여 조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옥자 명의로 된 보험이 5개나 있었고 총 납입액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만기가 되면 수령액은 4억 원 가까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령인은 모두 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머님을 병원에 데려갈 때마다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셨죠? 그때 슬쩍 보험 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거예요. 어머님께서 잘 모르시게요. 그리고 보험료는 언니가 냈지만 만기 때 받을 돈은 어머님 계좌가 아니라 언니 계좌로 직접 가게 되어 있어요. 옥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은정이 병원에 데려갈 때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들고 와서 어머니, 이거 노후 준비용이에요. 혹시 몰라서 들어두는 거예요 라고 했던 말들. 그때마다 옥자는 며느리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은정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보험료 출처였습니다. 나영이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어머님께 생활비를 받잖아요. 매달 200만 원씩.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낸 거예요. 결국 어머님 돈으로 어머님 명의 보험을 들어서 자기가 돈을 받는 구조를 만든 거죠. 옥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5년간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영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유산을 노리고 언니를 모함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직접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상담원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계약자는 고객님이시지만 수령인은 따님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계약 당시에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옥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옥자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두 며느리 은정과 나영까지. 네 사람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옥자는 보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정아, 이게 뭐니?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수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왜 엄마 명의로 보험을 들어서 내가 돈을 받게 해놨어? 은정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 다 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옥자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수령인을 내 이름으로 했니? 내 이름으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어머님께 드릴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말씀드렸어야죠. 민호도 형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거잖아요. 민수는 아내를 쳐다보며 분노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랬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정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 집안 형편도 어렵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어머니께서 나중에 주실 유산을 미리 좀 확보해 두려고. 그 말에 옥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은정의 15년 효도는 유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 잘해준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나를 잘 모셔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보상받으려고 한 거였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거래였어. 나는 내가 진심으로 날 대해준 줄 알았는데. 민수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보험들 다 해지해.
그리고 엄마한테 용서를 빌어. 하지만 옥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섰다. 그날 이후 옥자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찾아와 사과했지만 옥자는 아들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한편 나영의 행동도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영이 은정의 비리를 폭로한 이유는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유산에서 제외될 것을 알고 언니를 끌어내리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나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망하면 어머니가 저를 다시 보실 거야. 그럼 유산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옥자는 나영의 속셈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영이 찾아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자 옥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영아, 너도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언니를 고발한 것도 유산을 노리고 한 거 아니니? 나영은 부인했지만 옥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평소에 나한테 잘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 노릇하려는 거지. 너나 은정이나 똑같아. 둘 다 내 돈만 노리는 거야. 그 말에 나영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가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돈 때문에 며느리들이 위선을 떨고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옥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돈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그날 밤 옥자는 서재에서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권, 주식증서, 유언장 초안까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의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하는 것 그대로 찍어라. 나중에 다들 보게 해라. 영상 속에서 옥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편하게 살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남긴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요. 옥자는 서류를 태우며 계속 말했습니다. 은정아, 너는 15년간 나를 잘 모셨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 나영아, 너는 솔직했어. 시댁은 옵션이라고 했지. 그 정직함은 인정해. 하지만 언니를 끌어내리면서까지 유산을 받으려는 건 비겁한 거야. 옥자는 마지막 서류를 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유일한 진실이에요. 돈은 태워서 없앨 수 있지만 너희가 한 행동들은 영원히 너희 안에 남을 거예요. 영상은 옥자가 모든 서류를 태우고 재가 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옥자는 영상을 손자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걸 다들에게 보여줘. 장례식 날 틀어줘. 그리고 석 달 후 옥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 재발했고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살았어.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 옥자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아들과 두 며느리,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손자가 큰 스크린에 옥자가 남긴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옥자가 서류를 태우며 남긴 유언을 듣는 순간 은정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정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이 보여준 효도가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 옥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나영 역시 울었습니다. 자신이 언니를 고발한 것이 정의가 아니라 욕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결국 돈만 생각했어요. 민수와 민호 형제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실망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원망했지만 자신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죄였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어머니를 너무 등한시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변호사가 나타나 옥자의 진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셨습니다. 단 두 아들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손자들에게는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씩 남기셨습니다. 전체 재산 15억 중 가족에게 남긴 것은 5천만 원 남짓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욕심내던 유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몰래 만든 보험도 옥자가 미리 해지해버렸습니다. 그 돈 역시 기부되었습니다. 결국 욕망의 끝은 텅 빈 허무였습니다.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15년간 효부 행세를 하면서 진짜 나는 어디 있었을까? 은정은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척, 헌신하는 척,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의 대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나영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솔직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언니를 끌어내리려 한 자신도 비겁했습니다. 시댁을 옵션이라고 말하면서도 유산은 받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이중성. 나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솔직함이란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욕망이 다른 사람을 해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라는 걸. 민수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살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민호와 나영도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나영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죠. 옥자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욕심이 관계를 망친다는 것,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 옥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두 가정은 많이 변했습니다. 은정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짜 나눔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영 역시 시댁을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옥자는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남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민수와 민호 형제는 어머니가 기부한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매달 소액이지만 정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의 뜻을 이어갈게요. 그들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자는 영상을 보관하며 언젠가 자신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옥자의 장례식에서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옥자는 평생 돈을 모았지만 결국 돈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주고 떠났어.
그 말이 옥자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가족을 시험했고 그 시험의 결과로 가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돈을 태워버림으로써 오히려 더 큰 것을 남긴 것입니다. 욕망이 얼마나 무섭고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은정은 옥자의 묘소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게 돈으로 보답받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라셨던 거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계산된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정은 그날 이후 매주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가져다 놓고 옥자가 좋아하던 호두과자를 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나영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짜증을 냈지만 이제는 먼저 나서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없지만 시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대로 배워서 할게요. 나영의 그 말에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옥자가 하늘에서 기뻐하겠구나. 나영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옵션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며느리는 어느 날 우연히 묘소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지만 이내 함께 앉았습니다.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영 씨, 그때 고마웠어요. 나를 폭로해 준 것. 그게 아니었으면 난 끝까지 위선자로 살았을 거예요. 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도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도 욕심이었죠. 둘 다 어머니를 실망시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동시에 옥자의 묘비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 진심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형제는 형제끼리 술을 마셨습니다. 형, 우리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러게. 아내들만 탓할 게 아니야. 우리도 제대로 못 챙겼어.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했어. 두 형제는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형제끼리 이렇게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살자. 아빠도 잘 모시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자주 만나고. 그래, 형. 그렇게 하자. 옥자가 기부한 14억 원은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설 이름은 옥자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개관식 날 민수 가족과 민호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현판을 보며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민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너희도 할머니처럼 살아라. 시설을 돌아보던 은정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옥자와 비슷한 나이였을 그 할머니는 혼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정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 시설을 지으신 분의 며느리예요. 자주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날부터 은정은 정기적으로 옥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어르신들을 돌보며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영도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은정과 함께 시설을 돌보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경쟁자로 봤지만 이제는 같은 아픔을 나눈 동료가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은정이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쓰디 쓴 경험을 통해 배운 진실이 이제는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흐른 어느 날, 민수 가족은 옥자의 기일을 맞아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슬픈 기일이 아니라 옥자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였고 옥자의 집 어르신들도 초대했습니다. 잔치 중간에 은정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5년간 좋은 며느리인 척했지만 사실은 유산을 노리고 위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은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대할 때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영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저는 언니를 시기해서 고발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솔직함과 비겁함은 다르다는 것을요. 이제 저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참회의 자리이자 새로운 출발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옥자를 추억하며 각자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돈에 얽매여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심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옥자의 이야기는 그날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옥자의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옥자는 돈을 태워버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폈어요. 사랑의 불, 진실의 불을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첫 월급 탔어요. 이 돈으로 옥자의 집에 기부할게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손자의 그 말에 민수와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딸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영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옥자가 떠난 지 10년이 되던 해, 민수와 민호는 함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책에는 옥자의 이야기와 며느리들의 참회, 그리고 가족이 변화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노년층과 가족관계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유산 때문에 자식들과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옥자 여사의 이야기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것을요. 책의 수익금은 모두 옥자의 집과 노인복지 사업에 기부되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태워버렸지만 그 재가 씨앗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15억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정말로 옥자의 결정은 15억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했고 그 변화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옥자의 집은 이제 전국의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부로 운영되었고 수백 명의 노인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시설마다 옥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유일한 진실이에요.
이 문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 노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못한 것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속죄이자 새로운 삶이에요. 은정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돈을 쫓을 때는 없던 평화였습니다. 나영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가족의 의미를 알아요. 혈연이 아니어도 조건이 없어도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 가족이에요. 나영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시나요? 유산을 받지 못한 것을요. 은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돈을 받았다면 저는 평생 위선자로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 돈을 없애주셔서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10억보다 가치 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욕심이 빠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옥자의 남편 묘소 옆에 옥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가족은 거래가 아니다. 진심만이 영원하다. 옥자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였고 죽음으로 가르친 교훈이었습니다. 매년 기일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묘소를 찾습니다. 가족들뿐 아니라 옥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옥자의 집에서 도움받은 어르신들까지. 작은 묘소는 언제나 꽃으로 가득합니다. 민수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노년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외로우셨을 거야. 돈은 많았지만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민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돼. 대신 진심으로 대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산보다 가치관을 물려주자. 그게 할머니가 원하신 거야. 20년이 흐른 지금 옥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유산을 태워버린 할머니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옥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줄어들었고 요양시설 기부금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자의 결정이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은정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은정은 딸에게 옥자의 사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의 증조 할머니야. 엄마에게 진짜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너도 시댁 식구들을 대할 때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해. 조건 없는 진심으로 대하렴. 딸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어.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가르치신 분이지. 나영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옥자의 집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할머니처럼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영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때 욕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을 키워낸 것이 그것도 옥자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께 평생 빚진 거야. 그 빚을 갚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해. 오늘도 옥자의 집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은정과 나영이 함께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드립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할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은정이 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치유받고 있거든요. 진심이 담긴 대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쏟아집니다. 옥자가 좋아하던 계절입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계절. 은정과 나영은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바라봅니다. 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나영이 물었습니다. 은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두 사람은 함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옥자가 미소 짓는 것처럼. 옥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고 재산은 없어져도 가치는 영원합니다. 옥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선물, 깨달음이라는 선물, 변화라는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가치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옥자 여사의 용기 있는 결단과 두 며느리의 진솔한 회개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에게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